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63.27K인데요. 이 가격을 지켜주느냐 또는 무너지느냐, 이게 오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는 제가 CME 선물 거래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결국 제가 최후 방어선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물론 많은 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뭐 65K 뚫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이 눌렸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엔 단순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중요한 기준선들을 하나씩 이탈시키면서 안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이 64.7K를 이탈하게 되면 단기 쇼 관점이 64K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해당 관점도 오늘 복귀를 해보면서 왜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대응 방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명확한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64.7K 해당 구간을 이탈하는 1시간 봉이 딱 나오게 되면 64K를 타겟으로 한 이러한 쇼관점이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가 이 관점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단 평행 채널을 딱 지우고, 자, 해당 사파에서 저점이 명확하게 잡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이탈이 됐었고 다시 올라타면서 기준점이 됐었습니다. 기준점이 되었다는 건 이 기준점을 이탈하고 매수세가 받쳐지지 않는 순간 이러한 숏 관점이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래서 어저께 해당 자리가 온다면 추격 숏 관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이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에 오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망한 건 맞습니다. 없어지게 됐죠. 근데 중요한 기준선이라는 것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해당 구간을 이탈하니까 해당 구간 밑에까지 그냥 빠진 상황,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현재 상황을 우리가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이 언젠가요? 7월 21일부터 이어지던 이 고점 하락 추세를 여기서 저항받고 계속해서 밀리다가 결국에 해당 구간에서 밟고 나서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밟은 채로 다시 한번 올라타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해당 기준선을 이탈하면서 그냥 이 추세선 모두 그냥 이탈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어제 반등까지는 모습이 좋았죠. 게다가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64.7K 해당 구간까지는 반롱자리다, 반롱자리였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0% 비중을 들어가실 거라면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 3%만 들어가시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여기서 실제 수익 났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라 이 관점이 왜 들어섰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추세선을 돌파를 보여준 건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쪽에서는 65K 중반을 넘어서고 나서 그냥 밀리기 시작했었는데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서 64.7K까지 이탈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오히려 위쪽 매수세가 실패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해당 구간에 대한 이 FBG가 잡혀 있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만 도전한 채로 그냥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구간을 이탈하면서 결국에 밀리기 시작하더니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마주쳤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CME 선물 거래소에서의 움직임을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6월 12일과 이 6월 15일 날 발생했던 갭이 있었는데 결국에 리테스트를 하다가 실패하니까 밑에 있던 이런 시가까지 6월 6일의 시가 63.27K, 제가 이걸 괜히 보는 게 아닙니다. 해당 자리까지 그냥 밀리기 시작하면서 받쳐주는 모습은 나와주고 있지만 추세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 팩트라는 거죠. 자, 일단 CME 선물 거래소는 일반적인 비트코인, 현물, 선물 이런 거래소들과 움직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CME 선물 거래소는 금요일에 장이 닫히고 월요일날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일요일과 토요일 이때 비트코인에 이 가격 변동이 있다면 가격 변동만큼 이런 갭이 발생된다는 거죠. 결국에 이런 갭들은 메우러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서 갭을 한번 메꾸긴 했지만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한다는 건 해당 구간에서 받쳐지지 않는 그런 장세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61.6K를 타겟으로 한 유동성을 먹는 장세가 아래로 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게다가 이걸 1시간 봉으로 딱 보시게 되면 65.4K에서 연속적인 저항이 위에서 계속해서 발생했었죠. 자, 이걸 1시간 봉으로 다시 봐볼까요? 비트코인 현물 차트에서 65.4K, 현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65.4K에서 윗꼬리가 연속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더니 넘지 못하는 이런 가격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에 추세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라는 것은 지지선이 아니라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매수세가 위에 있던 시장이 실패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래에서는 제가 최후 방어선으로 64.7K가 아니라 저는 63.69K를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해당 구간을 정말 버텨줘야 되는데 이미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결국 지금 시장은 65.4K에서 회복을 실패를 보여주고 차례로 64.7K와 이 63.69K 이 수준을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붕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64.7K 아래에서 숏을 봤다면 지금 계속해서 숏을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 아닙니다. 매매는 방향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목표한 유동성에 도달했을 때는 다음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스터디 방에서도 오전부터 제가 말씀해 드렸죠. 자, 시간대 보시게 되면 7시 21분부터 이렇게 7시 26분까지 제가 흐름을 보면서 숏 한 번을 잡아보자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익절이 어딘가요? 제가 어저께 롱 유동성 먹으러 갈 수 있는 그 임계점이다. 일단 말씀해 드렸고 해당 구간까지 이탈되면 제가 이 6월 CME 선물거래소에서 지지를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해당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는 반응이 위로 한번 향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2차 익절을 이렇게 말씀해 드린 거죠. 저는 결국에 핵심 기준을 어제 영상에서도 다 말씀해 드렸지만 저는 오전부터 여기서 숏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죠. 자,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제가 롱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본절 로스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익절은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손절이 아니라 일단 본절 로스 오전에 수익을 한번 챙겨놨다 보니까 본절 로스로 오늘 시장을 대응하더라도 수익을 냈으니 안정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 우리에게 타점은 계속 올 겁니다. 근데 이 타점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잡기가 어려워요. 왜? 7시, 8시, 이런 시간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는 있더라도 일하실 시간일 수도 있고 이동하실 시간일 수도 있고 차트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실제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영상에서 아무리 말씀을 드리더라도 매매하는데 기준이 조금 부족하다면 이거 다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거죠. 관점들도 공유 드리고 왜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혼자서 이런 시장 대응 못 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바로 가능하시니까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댓글로다가 영상 잘 봤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으니까요.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청산 히트맵까지 같이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을지 명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좀 생각하시는 게 밑으로 이번에 내려오면서 64K를 타겟으로 한 이런 본절 로스도 한번 털어먹었고 여기서 청산 물량이 나왔던 63.5K까지 한번 털어먹었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가격 자체만 봤을 때 저는 64K 아래에서는 정말 비중 조절을 잘한다면 올라가는 장세에 맞춰서 수익을 챙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시장은 항상 가격만 보고 움직이지 않죠.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이번 주 FOMC입니다. 아마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이번 FOMC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깜짝 인상 가능성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목요일날 새벽 3시에 이게 발표가 되게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90%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예상하는 대로 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이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관망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새롭게 포지션을 위로 베팅한다 아래로 베팅한다 이것보다 방향성이 잡히고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 FOMC 딱 발표가 나고 나서 그때부터 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직 시장에는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강한 반등도 안 나오고 강한 추가적인 낙폭도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FOMC 전까지는 시장을 한 번 더 흔들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딱 하나의 가격 제가 말씀드렸던 이 63.27K인데요. 자, 다시 이걸 CME 선물거래소에서 15분봉으로 봐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63.27K를 이탈할 때마다 양봉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죠. 결국에 사람들은 이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일단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 가격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63.69K가 이렇게 반응이 나왔던 약간 반등이 나왔던 이런 반응의 자리인데 만약에 이거를 또다시 돌파를 못한다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못 넘었다. 저항이고 이거 지지선인데 이거 이탈되면 61.6K까지 바라보자.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61K까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정말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61.6K 이
구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을 보고 시장 흐름에 맞게 대응하려는 겁니다. 무조건 상승이다, 무조건 하락이다 이게 아니라 명확한 저항과 지지가 63.69K에서 나오는지 63.27K에서 나오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트코인 현물 차트로 봤을 때 제 관점상으로 이 고점 추세를 못 넘는 상황이 딱 발생이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1시간봉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봉으로 봤을 때 저는 여기서 롱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결국에 올라오면 이 추세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반익절 자리로 보고 있어요. 반익절이긴 하고 내려오면서 또 본절 로스를 걸 수도 있고 이거는 시장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물론 지금은 추격롱, 추격숏을 할 자리는 아닙니다. 이런 위에서 63.7K 이 부근에서 숏을 못 잡았다면 그리고 63.27K에서 롱을 못 잡았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방향성이 일단 정해지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하방 시나리오를 열어둘 수밖에 없는 게 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한다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를 돌파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익절하고 그 다음에 올라탔다가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타면은 저는 내려가는 관점보다 올라가는 관점으로 시장에 맞게 대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롱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해당 구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뭐 방망이를 짧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해당 구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롱을 더 비중을 둘지 아니면 해당 구간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고 61.6K까지 열어둘지 그걸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1.6K 뭐 이게 아니라 63.27K를 이탈하는 음봉이 발생되고 나서 이때처럼 회복을 못 보여주는 장세가 나온다면 61.6K를 타겟으로 한 이런 숏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방향을 확정할 구간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구간에서 숏을 못 잡았다면 이 밑에서 롱을 못 잡았다면 FOMC 결과를 바라보고 관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돌파를 보여주고 지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탈되면 여기서 추격숏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61.6K를 타겟으로 한 이런 숏 유동성도 우리가 한번 발라먹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관점이 아무리 들어서더라도 순간순간 옵니다. 제가 63.27K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얼마 안 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가격이 오더라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올라오면 또 익절을 어디서 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궁금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롱 잡았죠. 그리고 숏 여기서 잡았죠. 결국 시장은 방향성에 맞게만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응을 하기 전에는 미리 기준을 잡아두고 있어야 이런 대응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딱 눌러주시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